안녕하세요, 할로니팅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함께 뜰 토드백 소개할게요. 다양한 스타일을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보신 가방들은 가방 몸판 뜨는 방식은 같고요. 가방 손잡이 선택과 배색의 유무에 따라 한 가지 디자인에서 탄생한 다른 스타일의 가방들입니다. 여러분 취향대로 다양한 느낌을 낼 수 있는 바니바니 토드백 함께 떠볼게요. 자, 해야 할 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 패키지에 포함된 이 플라스틱 가방 바닥판을 여러분이 뜨신 가방 바닥의 크기에 맞춰서 이제 잘라줄 겁니다. 자, 먼저 이 원의 크기를 재줍니다. 이 원에 지름을 재주시면 됩니다. 자,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저는 한 15.5cm가 조금 넘네요. 자, 그러면 가방 바닥은 여러분이 뜨신 편물의 크기에서 한 0.5cm 정도 작게 잘라줍니다. 자, 편물 크기보다 크게 하지는 마시고요. 살짝 작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패키지 설명서에 원의 크기대로 이렇게 도안이 그려져 있어요. 자, 저는 편물 크기보다 살짝 작은 15.5cm로 자르겠습니다. 자, 도안에서 2번 원이 15.5cm 원입니다. 2번 원을 선을 따라서 오려줍니다. 자, 먼저 설명서에 원 도안을 오려서 준비해 주시고요. 자, 플라스틱 가방 바닥판에 끝부분에 이렇게 붙여줍니다. 자, 테이프나 풀로 중간중간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선에 맞춰서 쫙 오려주시면 됩니다. 자, 테이프 붙인 중간에서부터 오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플라스틱 가방 바닥판을 동그랗게 잘라서 준비해 주세요. 자, 요거는 나중에 가방 다 완성한 다음에 이 가방의 안쪽에 이렇게 넣어서 쓰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가방 몸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바닥에서 몸판 올라갈 때도 빼뜨기나 경계 없이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가방 바닥과 몸판의 스티치가 약간 달라졌어요. 자, 하프 헤링본 스티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몸판에서는 일항뜨기로 뜹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손땀이 작은 헤링본 스티치처럼 패턴이 보이게 됩니다. 자, 가방의 모양을 보면 바닥에서부터 약간씩 넓어지는 이 바스켓백 스타일이에요. 자, 그래서 몸판 올라갈 때도 이 바닥에서 해줬던 코늘림을 중간중간 이어서 해줘야 됩니다. 자, 스티치 기법이 달라진다는 점, 규칙에 따라서 중간중간 코늘림을 해준다는 점, 자, 이 두 가지 기억하시고 이제 몸판 떠볼게요. 자, 배색 디자인 잠깐 설명할게요. 바닥을 뜨고 저는 이 정도 실이 남았는데요. 자, 이걸로 두 단까지 다 맞춰서 뜰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저희가 매단 빼뜨기를 하지 않고 경계 없이 이어서 뜨기 때문에 이 배색실 변경하는 지점이 자, 이런 식으로 살짝 단이 어긋난 상태로 컬러가 바뀝니다. 자, 단을 딱 맞춰서 변경을 하든 중간에 변경을 하든 이 컬러가 변경되는 부분은 다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남은 실로 한 단, 두 단 딱 맞추지 않고 뜨실 수 있는 만큼 뜨시고 어느 지점에서 변경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다만 매 단의 시작호가 지금 이 지점인데요. 쭉 올라가서 자, 마무리 단. 자, 마지막 단 마무리 지점이 시작호와 끝호가 살짝 단 차이가 납니다. 자, 빼뜨기 없이 계속 이어서 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지점이 가방의 앞면이 되면 티가 많이 나겠죠? 자, 저처럼 이 부분이 가방의 옆면이 돼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배색실 변경하는 것도 가능한 이 옆면 언저리에서 변경해 주시는 게 티가 덜 납니다. 자, 한 단, 두 단 딱 맞춰서 배색을 마무리하지 않아도 되지만 가능하면 이 옆면 라인, 자, 이쪽이나 또는 반대편 옆면, 자, 이쪽 옆면 라인에서 가능하면 배색실을 변경을 해주세요. 자, 그러니까 남은 배색실로 뜨다가 이 중간에서 실을 바꿔야 되면
차라리 덜 뜨고 요 정도 선에서 실을 변경하는 게 낫단 얘기예요. 자, 손잡이를 가죽 핸들을 다는 경우에 배색 실 한 볼로 가방 바닥부터 지금 몸판을 한 6단 정도 떴고요. 그리고 배색 실이 아주 조금 남았습니다. 그리고 메인 실은 다 뜨고 요 정도 남았어요. 한 2단 정도 더 뜰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아래 배색 부분을 조금 더 얇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바닥에서 몸판 올라오는 단을 한 4단 정도만 뜨고 이 메인실로 변경해서 이 메인실을 다 쓸 때까지 이렇게 몸판을 뜨시면 실 분량이 어느 정도 맞으실 겁니다. 자, 가방 몸판에서도 매단이 올라갈 때는 빼뜨기 없이 이어서 뜹니다. 자, 대신에 매단의 첫 코는 꼭 단수링으로 표시하면서 뜨셔야 돼요. 자, 그리고 지금까지는 코바늘을 앞에 사슬과 뒤에 사슬로 이어주는 한 줄까지 코바늘을 살짝 위에서 아래로 쑥 넣어서 이 세 줄이 코바늘에 걸리도록 떴어요. 자, 그런데 몸판에서는 이 앞에 사슬의 가운데, 이 가운데에 바늘을 넣어서 뒤에 사슬 한 줄까지, 그러니까 이 역방향으로 된 이 사슬의 2줄을 이렇게 걸어서 뜹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보면 이 앞에 한 줄이 쭉 선이 생기게 됩니다. 이랑뜨기 방식이에요. 자, 뜨개 방식은 바닥처럼 하프 헤링본 스티치로 똑같이 뜨시면 됩니다. 자, 몸판 처음 2단은 코늘림 없이 뜹니다. 자, 가방 몸판으로 올라갑니다. 첫 번째 코, 자, 앞에 실 걸어서 이 사슬의 가운데로 코바늘을 쑥 뒤에 넣어서 2줄을 잡고 실 걸어와서 쭉. 자, 이 당겨지는 한계점이 있을 거예요. 뒤로 더 길게 빼려고 해도 어느 지점까지 딱 이렇게 잡힐 겁니다. 다음 실 걸어와서 통과. 매단의 첫 번째 코 단수링으로 꼭 표시해 주세요. 앞에 실 걸어서 이 사슬의 가운데로 코바늘을 위에서 아래로 쑥. 자, 뒤에 2줄 걸어서 쭉. 실 걸어서 뒤에 2줄 걸어서 쑥. 자, 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당겨지는 걸 조금 더 여유 있게 뺄 수 있어요. 자, 지금은 이렇게 당겨지는 만큼만 통과.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앞에 선이 이렇게 생깁니다. 이 선으로 단을 구분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뺑, 한 단, 한 바퀴 뺑, 2단. 자, 코늘림 없이 뱅글뱅글 딱 2단만 떠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이 배색실이 다 소진될 때까지 뜨고 다시 올게요. 자, 가방 바닥에서 이어서 코늘림 없이 2단을 다 떴고요. 아까 그 실로 2단 다 뜨고 요만큼 남았어요. 한 1m 조금 더 남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2단 딱 맞춰서 여기까지만 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메인 컬러로 실 변경할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코늘림 없이 2단 뜨고 몸판의 3번째 단에서는 이 가방 바닥에 마지막 코늘림 규칙, 그 다음 규칙을 이용해서 코늘림을 해줍니다. 자, 가방 바닥에서 마지막 코늘림을 한 코에 하나씩 7코를 뜨고 코늘림을 해줬어요. 자, 그 다음 규칙은 한 코에 하나씩 8코를 뜨고 코늘림 해주는 건데요. 이 8코를 반반 나눕니다. 앞에서 한 코에 하나씩 4코, 그 다음에 가운데서 코늘림, 그 다음에 한 코에 하나씩 또 4코. 자, 요게 한 세트입니다. 하나 코늘림, 하나. 이 코늘림 규칙을 자, 8번 반복하면 여기 코에 딱 맞을 거예요. 자, 메인 컬러로 실 변경하고 코늘림 하는 거 설명드릴게요. 자, 가방 몸판에 하나, 2번째 단 끝까지 뜨고 지금 3번째 단 첫 코 시작할 차례예요. 자, 실 변경 안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뜨시면 되고요. 자, 배색 실 변경해야 하시는 분들은 자, 마지막 코를 이렇게 뜨시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 코에서 실 컬러 변경해 줘야 됩니다. 자, 실 걸고
쭉 이렇게 세 줄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위를 이렇게 잡고 교체할 실을 가져와서 잡고 이 실을 편물의 뒤쪽에 이렇게 대고 잡아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세 줄을 이 교체할 실을 걸어서 통과시켜 줍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코가 이 교체할 실로 이렇게 사슬이 돼야 돼요. 자, 이 뒤에 메인 실과 배색 실, 이 끝실이 두 줄이 있어요. 이 두 줄은 편물에 이렇게 같이 잡아주시고요. 자, 세 번째 단 첫 번째 코를 뜹니다. 요 끝에 실을 이렇게 걸어서, 자, 이 실이 만약에 늘어나 있으면 여기 배색 실 끝을 잡고 살짝 당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실을 편물에 대고, 자, 이렇게 실 걸은 다음에 똑같이 세 번째 단 첫 번째 코, 코바늘 넣어서 이 배색 실 코바늘 위로 같이 이렇게 얹어서 뜹니다. 이렇게 해서 쭉 세 줄을 통과. 자, 이렇게 하면 세 번째 단 첫 번째 코 단수링 바꿔서 달아줍니다. 자, 계속해서 이 뒤에 끝실 두 가닥 같이 잡고 뜹니다. 실 걸어서, 자, 이 끝실하고 뒤에 두 줄하고 같이 얹어서 쭉 통과. 자, 이렇게 해서 색을 변경을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세 번째 단 코늘림 해야 됩니다. 코늘림 규칙은 한 코에 하나씩 네 코, 그 다음 코늘림 또 한 코에 하나씩 네 코예요. 자, 지금 두 코 떴어요. 자, 네 코까지 한 코에 하나씩 뜹니다. 자, 그 다음에 코늘림 합니다. 코늘림 하는 건 똑같아요. 자, 이 코에 두 코 뜹니다. 실 걸어서 쭉 하나. 자, 같은 코에, 자, 이 코에 한 코 더 뜹니다. 다시 코바늘을 넣고 실 걸어서 쭉. 자, 두 번째 코늘림하는 두 번째 코, 자, 늘리지 않고 이렇게 빡빡하게 뜨시면 이 코늘림한 부분이 표시가 많이 납니다. 자, 두 번째 코도 충분히 늘려서 통과. 자, 한 코에 하나씩 네 코, 그 다음 코늘림, 그 다음에 한 코에 하나씩 또 네 코 뜹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늘림 하나, 둘, 셋, 넷, 코늘림 하나, 둘, 셋, 넷. 요게 한 세트예요. 자, 요 세트를 8번을 하시면 되고요. 자, 배색 디자인 하시는 분들, 자, 요렇게 해서 첫 번째 코 실 변경하는 거 보시고 이렇게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세 실을 연결해서 교체했을 때 같이 잡고 뜨는 걸 충분한 길이만큼 떠주셔야 됩니다. 긴 실은 잘라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끝에 요 실들은 어떻게 해요? 불로 지져주시거나 끝까지 잡고 뜨시면 불로 지지지 않아도 됩니다. 자, 몸판 코늘림 없이 하나, 두 단 뜨고 세 번째 단에서 코늘림 해줬습니다. 자, 이 코늘림 해준 단을 단수링으로 표시해 줄게요. 자, 스티치에 사선줄 하나를 잡아서 이렇게 단수링을 걸어놔 줍니다. 코늘림을 한 단을 표시한 거고요. 자, 그 다음은 코늘림 없이 위로 세 단을 뜹니다. 두 단 뜨고 코늘림 했고, 그 다음은 세 단 뜨고 코늘림 합니다. 자, 그럼 그 다음은 네 단 뜨고 코늘림 합니다. 코늘림 없이 세 단 뜹니다. 자, 가방 몸판에 이 패턴을 뜨는 요령, 자, 뜨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자, 코바늘을 쥔 오른손을 이렇게 내리지 마시고요. 살짝 위로 들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실 걸어서 코바늘을 위에서 아래로 내리 꼽듯이 이렇게 찔러줍니다. 그리고 뒤에 실을 걸어와서 쭉
자, 이렇게 쭉 뺄 때 오른손은 계속 이렇게 당기듯이 힘을 주고 있고요. 자, 왼손까지 이렇게 당기기는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요 끝실이 너무 이렇게 늘어지지 않도록 판판하게 펴지도록만 적당히 잡아주시면 됩니다. 뒤에 실 걸어서 이 세 줄을 통과할 때 세 줄을 한꺼번에 빼시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자, 왼쪽 손 엄지손가락을 요 아래에다 이렇게 대고 두 줄을 먼저 통과하고 마지막 세 번째 줄을 통과합니다. 자, 그래서 이 패턴에서는 이 앞에 실의 길이를 충분히 빼주셔서 이 스티치의 길이가 충분한 길이가 나와야 전체적으로 앞면을 실이 충분히 감싸주기 때문에 패턴이 예쁘게 나옵니다. 뜯어보면 편물이 이렇게 가운데로 구부러져 있어요. 자, 이거는 실이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손으로 모양을 잡아주시면 확 이렇게 넓어집니다. 자, 이렇게 모양이 잘 잡히니까요. 자, 그 부분은 신경 쓰지 마시고 뜨시면 됩니다. 자, 코늘림 했던 단에 단수링 표시해놨어요. 자, 그 위로 코늘림 없이 하나, 둘, 세 단 떴습니다. 자, 그 다음 단 코늘림 합니다. 자, 2단의 코늘림 규칙은 한 코에 하나씩 9코를 뜨고 코늘림을 합니다. 자, 여기서 한 코에 하나씩 8코 뜨고 코늘림 하는 거를 앞에서 4코, 뒤에서 4코 나눠서 가운데서 코늘림을 했어요. 자, 그 다음은 한 코에 하나씩 9코를 쭉 뜨고 코늘림 합니다. 자, 첫 번째 코 단수링을 맨 앞에 줄에 꽂아놨기 때문에 단수링 빼지 않아도 자, 이렇게 코반을 넣을 수 있어요. 하나, 단수링 옮겨 달아주세요. 아홉. 자, 그 다음에 한 코에 2코 뜹니다. 한 코 뜨고 같은 코에 한 코 더 뜹니다. 자, 지금 코늘림 한 세트 했어요. 자, 다시 9코 뜹니다. 자, 10번째 코에 한 코에 2코 뜹니다. 같은 코에 한 코 더 뜹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늘림 2세트 했어요. 자, 계속해서 코늘림 6세트 더 해주세요. 자, 이번 단 9코 뜨고 코늘림 하는 거 총 8번 반복해서 떠줬습니다. 자, 코늘림한 이번 단 여기처럼 단수링으로 표시를 해주세요. 단수링으로 표시하지 않으면 코늘림 없이 뜨는 단 셀 때 번거롭습니다. 자, 그 다음은 코늘림 없이 4단을 뜹니다. 자, 여기서 코늘림 없이 2단 뜨고 코늘림, 코늘림 없이 3단 뜨고 코늘림, 자, 그 다음 코늘림 없이 4단 뜨고 코늘림 합니다. 자, 규칙적이에요. 자, 4단 뜨고 그 다음 코늘림 설명할게요. 자, 코늘림 없이 하나, 둘, 셋, 4단 떴습니다. 자, 이번 단에서 코늘림 해주는 단이에요. 자, 요 아래 코늘림 규칙이 한 코에 하나씩 9코 뜨고 코늘림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코늘림은 한 코에 하나씩 10코 뜨고 코늘림 해주는데요. 이 10코를 앞과 뒤로 반반 나눠줍니다. 한 코에 하나씩 5코 뜨고 코늘림하고 한 코에 하나씩 5코 뜹니다. 자, 일정 규칙이 있는 이 코늘림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예요. 자, 한 코에 하나씩 5코 먼저 뜹니다.
자, 그 다음 코에 코늘림 합니다. 한 코에 두 코, 지금 떴던 같은 코에 한 코 더 뜹니다. 그리고 한 코에 하나씩 5코 뜹니다. 자, 이번 단 코늘림 규칙 한 코에 하나씩 5코 뜨고 코늘림하고 한 코에 하나씩 5코. 자, 이 규칙을 남은 7번 반복해 주세요. 자, 코늘림 한 2단에 단수링 걸어줬습니다. 단수링으로 표시합니다. 자, 이전에서 코늘림 없이 4단 뜨고 지금 코늘림 해준 겁니다. 자, 2, 3, 4. 그 다음 아시죠? 자, 코늘림 없이 5단 뜹니다. 자, 코늘림 없이 5단 뜨고 와서 그 다음 코늘림 규칙 설명할게요. 자, 코늘림 없이 뜨는 단 하나, 둘, 셋, 넷, 5단 떴어요. 자, 그 다음 코늘림 또 해야 됩니다. 자, 이번 단 코늘림이 이 가방의 마지막 코늘림 단입니다. 자, 바로 이전에 5코 뜨고 코늘림 5코 떴어요. 자, 이번 단 코늘림은 11코 뜨고 코늘림 하는 겁니다. 자, 한 코에 하나씩 11코 뜹니다. 자, 그 다음 코 한 코에 2코 뜹니다. 자, 같은 코에 한 코 더 뜹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한 코에 하나씩 11코 뜨고 코늘림 해줬어요. 자, 코늘림 남은 7번 다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코늘림 없이 뜨는 단 이어서 뜹니다. 자, 코늘림 마지막 단 한 코에 하나씩 11코 뜨고 코늘림 해줬던 단입니다. 자, 이 마지막 코늘림을 한 다음에 코늘림 없이 쭉 뜨시면 되는데요. 이 위에 뜨는 단수는 실 분량에 맞춰서 뜨시면 됩니다. 자, 손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남아있는 실 분량에 맞춰서 뜨시면 되는데요. 자, 보통 손잡이를 다는 디자인 같은 경우는 한 5단 정도 더 뜨시면 맞으실 거예요. 자, 손잡이를 가죽 핸들을 다시는 분들은 실에 좀 여유가 있으니까요. 조금 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7단까지 더 뜨셔도 됩니다. 자, 여기가 매 단의 시작코 단수링이에요. 자, 제가 지금 마지막 단 뜨면서 한 10코 정도 남겨놨습니다. 자, 마지막 단에서 우리가 빼뜨기 없이 뜨기 때문에 끝까지 뜨고 나서 이 첫 번째 코하고 바로 연결을 해줄 건데요. 자, 그러면 살짝 단 차이가 난다고 그랬어요. 자, 이 단 차이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단 차이가 적게 나게 하기 위해서 자, 여기서부터 뜰 때는 한 코의 높이를 조절을 해서 조금 작게 떠줄 겁니다. 자, 이 끝에서 갑자기 확 줄이면 너무 표시가 나니까요. 이 10코 정도 뒤에서부터 점점 코의 높이가 줄어들게끔 떠줄 거예요. 자, 한 코의 높이를 작게 뜨는 건 쭉 이렇게 뺐던 실을 살짝만 짧게 빼주시면 됩니다. 자, 비슷한 길이로 한 3, 4코 뜹니다. 자, 그런 다음에 첫 번째 코 쪽으로 갈수록 점점 더 코를 짧게 떠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점점 코의 높이가 작아지도록 떠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단까지 떠줬는데요. 마무리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빼뜨기로 한 바퀴 더 둘러줄 겁니다. 자, 마지막 코와 첫 번째 코 빼뜨기로 연결을 합니다.
자, 빼뜨기 할 때는 우리 바닥에서 했던 것처럼 자, 코바늘을 이 앞에서 쑥 이렇게 세 줄을 다 잡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랑뜨기를 해서 이렇게 잡았는데요. 자, 빼뜨기 할 때는 우리 바닥 했던 것처럼 앞에 사슬 있는 부분 쑥 넣어서 하나, 둘, 세 줄을 다 잡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실 걸어와서 그대로 빼뜨기 합니다. 첫 번째 빼뜨기 단수링 걸어줄게요. 자, 그 다음 코 앞에서 쑥 넣어서 요 뒤에 한 줄까지 세 줄 다 잡히도록 하고 빼뜨기 합니다. 자, 이 빼뜨기 하실 때는 이 한 코의 넓이만큼 이 사슬 크기가 충분히 나와야 됩니다. 자, 너무 짧게 빼시면 몸판보다 위가 너무 쪼그라들어요. 쑥 빼뜨기. 자, 빼뜨기 하면서 사슬 살짝 빼뜨기 살짝 실 더 빼주고요. 빼뜨기 살짝 실 빼주고 빼뜨기. 자, 이런 식으로 위에 라인을 마무리를 한번 해줍니다. 자, 뺑 눌러서 빼뜨기를 해서 자, 첫 번째 코 바로 전까지 해주세요. 자, 단수링 걸려있는 빼뜨기 첫 코 바로 옆에 이 마지막 코까지 빼뜨기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실 쑥 빼줍니다. 자, 마무리는 돗바늘로 합니다. 자, 마지막 빼뜨기 코, 그 옆에 첫 번째 빼뜨기한 단수링 걸려있는 코, 이 위에 사슬 두 줄을 바늘로 통과시켜 줍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실이 나온 이 마지막 빼뜨기 코의 가운데로 바늘을 통과시켜 주시고요. 우리 빼뜨기 했듯이 이 뒤에 세 줄을 다 통과시켜 줍니다. 자, 앞에 사슬 두 줄하고 이 뒤에 한 줄까지 자, 코바늘 넣었던 그 위치로 바늘을 쑥 넣어서 빼줍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코와 첫 번째 코, 이 가운데 빼뜨기로 사슬을 하나 더 만들어주고요. 자, 바늘로 만들어준 이 사슬은 너무 당겨서 너무 작게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너무 작게 해보니까 오히려 여기가 표시가 더 나는 것 같아요. 이 양옆에 코하고 비슷한 크기로 적당히 당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뒤에서 마무리 해줄게요. 자, 첫 번째 코와 마지막 코 빼뜨기로 연결하는데 보면 살짝 단 차이가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많이 어색하지 않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렇게 양옆에 끝쪽으로 오게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손잡이 달아주면 됩니다. 자, 이 끝을 손으로 쫙 이렇게 만져주면 굉장히 모양이 잘 잡힙니다. 자, 이제 우리가 처음에 떠놓은 이 가방 손잡이 달아볼게요. 손잡이를 가죽 핸들 다시는 분들은 손잡이 위치 정하는 부분까지는 이후 설명 이어서 보시고요. 바느질 할 때 주의사항은 영상 뒷부분에 별도로 설명해놨어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손잡이 달 위치 표시해 줄게요. 자, 여기 빼뜨기 첫 번째 코입니다. 이 전체 둘레코가 104코입니다. 자, 그래서 반이 되는 52코에 표시를 해줍니다. 자, 이 빼뜨기 첫 번째 코부터 쭉 빼뜨기 코를 세서 쉬운 두 코 딱 반이 되는 지점에 표시를 해줍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2코입니다. 자, 그리고 이쪽 끝에서 19번째 코, 그리고 이쪽 끝에서 또 19번째 코에 표시를 이렇게 해줍니다. 자, 여기가 손잡이의 가운데를 표시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래로 7단. 자, 여기 이랑뜨기 선, 이 선을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단. 여기에 표시를 해줍니다. 자, 이 지점이 이 둥그런 손잡이의 끝이 됩니다. 자, 위에 19번째 코 직선으로
자, 일자가 되는 지점에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손잡이의 둥근 끝부분을 요 끝에 이렇게 맞춰줍니다. 자, 그리고 요 아래에 이 단수링 걸려 있는 이 부분이 이 손잡이의 가운데 줄에 딱 맞습니다. 자, 손잡이는 요 정도 위치에 달아주시고요. 바느질 하실 때 너무 꽉 눌러서 이 원이 너무 납작하게 펴지는 것보다는 살짝 이렇게 볼록하게 형태를 살려주시는 게 더 예쁩니다. 자, 처음에 남겨놨던 이 끝실을 돗바늘에 연결해서 달아줍니다. 자, 손잡이 달 때 주의하실 점은 단색으로 뜨시는 분들은 번거롭지 않은데요. 자, 이렇게 배색을 뜨신 분들은 이 실로 바느질을 할 거기 때문에 바늘을 이렇게 뒤로 끝까지 통과해서 달면 이 실이 뒤에서 표시가 나겠죠. 그래서 이 배색 디자인으로 뜨신 분들은 이 손잡이 달 때 바느질하는 부분이 조금 번거롭습니다. 이 뒤에서 이 배색 실이 표시나지 않게 이 위에서만 땀을 떠서 달아줍니다. 먼저 이 끝실을 요 가운데 쪽으로 오도록 이동시켜 주세요. 자, 그래서 가운데 부분에서 이렇게 겉면 쪽으로 실을 나오게 해줍니다. 자, 달아야 되는 위치에 이렇게 자리를 잡아줍니다. 자, 여기서부터 맞춰서 바느질 해줍니다. 자, 단색으로 뜨신 분들은 바늘을 위에서 이렇게 통과를 시켜서 뒤에서 이렇게 쭉 빼서 바느질 하셔도 됩니다. 자, 배색 디자인 하신 분들은 바늘을 편물을 쑥 통과하지 마시고요. 이 앞에 편물에 땀을 뜹니다. 한 2줄 정도 이렇게 잡히도록 이런 식으로 땀을 떠서 이어줍니다. 자, 이렇게 위치를 한번 잡아주시고요. 자, 이제 이 위로 통과시켜 줍니다. 위에서 아래로. 자, 여기서도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땀을 떠줍니다. 자, 그 옆에 코로 바늘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코로 바늘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바느질로 꿰매줬어요. 자, 요렇게까지만 해도 굉장히 탄탄하게 달려서 바느질이 힘드신 분들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셔도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박음질 땀이 이렇게 조금씩 보이는데요. 이게 이렇게 더 채워지면 조금 더 이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비어있는 바늘땀을 메꿔서 한 바퀴 더 바느질을 해줄 겁니다. 바늘땀도 한 코 한 코 다 메꿔지기 때문에 저는 이게 좀 더 예쁜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달아준 다음에 단색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실을 뒤로 통과해서 뒤에서 마무리 하셔도 되고요. 자, 이 배색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마무리도 뒤에서 하면 이 색깔이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실을
이쪽으로 실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매듭을 해서 실을 감춰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코바늘을 이용해서 안쪽으로 감춰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끝을 감춰주세요. 자, 지금 다신 것처럼 이쪽 편에도 똑같은 위치로 이렇게 달아주시고요. 물론 반대편 쪽도 이렇게 같은 위치에 해서 마저 달아주세요. 자, 이 가죽 핸들은 이 핸들 끝에 이렇게 뽕뽕 구멍 나 있는 부분에 바느질해서 달아주시면 되는데요. 우리 지금 이 실하고 맞는 돗바늘 큰 사이즈는 이 구멍에 안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돗바늘 제일 작은 사이즈 요거 따로 준비해 주셔야 되고요. 자, 저는 일반 면사 한 3겹 정도 이렇게 도톰하게 실 연결해서 달아주었습니다. 자, 이 가방 몸판색하고 비슷한 색의 실이 있으시면 일반적인 방법으로 바느질 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 핸들 구멍에 바늘 넣어서 바늘을 편물에 쑥 통과해서 이렇게 해서 그냥 바느질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쪽 보시면 제가 핸들하고 똑같은 검정색으로 바느질을 했어요. 자, 이 가죽색하고 가방 몸판색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경우는 이 검정색 실로 이렇게 바느질을 하면 뒤에 부분에 가서 표시가 많이 나겠죠? 자, 그런데 저는 거의 표시 안 나게 달아줬어요. 자, 그래서 이 실이 검정색이라 생각하고 이 뒤에서 바느질 땀이 표시나지 않게 다는 방법 간단하게 포인트 설명드릴게요. 자, 손잡이 달리는 위치 가운데에 맞추고 이 끝부분도 이렇게 맞추고 자, 이렇게 해서 반듯하게 달아주셔도 되는데요. 저는 살짝 이 끝을 벌려서 이렇게 달아줬습니다. 이 통가죽 핸들이 도톰하고 굉장히 탄탄한데요. 이렇게 반듯하게 해보니까 이 윗부분이 더 어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팔자처럼 양끝을 벌려서 이렇게 달아줬어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취향대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가운데를 맞추고 저는 살짝 비스듬하게 자, 이렇게 달아줄 거예요. 자, 먼저 이 실을 이 뒤가 아니라 이 핸들이 가려지는 이 앞부분에서 연결을 해줄 겁니다. 자, 편물에 매듭 지어서 연결해 주세요. 자,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 나옵니다. 자, 그 다음 구멍으로 바늘을 넣은 다음에 우선은 편물 뒤로 쭉 통과시켜 줍니다. 자, 이 통과시켜 줄 때는 가능한 이 편물의 뒤에 구멍 쪽으로 나오게끔 중간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게끔 자리를 잘 잡아 주시고요. 자, 그러면 앞에서는 이렇게 바늘땀이 생기는 거고 자, 뒤에서 이 실이 표시나지 않게 하는 포인트는 이 실이 이 땀의 세로 방향으로 지나가야 됩니다. 이 실이 가로 방향이나 대각선 방향으로 지나가면 여기서 이제 표시가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로 방향으로 한 땀 밑으로 해서 먼저 앞으로 나갑니다. 한 땀 아래 정도로 바늘을 통과시켜서 빼줍니다. 자, 핸들 위치를 항상 잘 잡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 그 밑에 구멍으로 다시 바늘 나옵니다. 가능한 이 바늘 끝이 실 중간을 통과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실과 실 사이에 이 틈새, 이 구멍을 통과하게끔 이렇게 찔러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뒤에서도 보면 이렇게 실 중간으로 바늘이 나오지 않게끔 이 끝을 이런 식으로 구멍과 구멍 사이로 나오게끔 자, 이렇게 조절해서 뒤로 빼줍니다. 자, 실이 바로 밑에가 아니라 살짝 옆쪽으로 나가야 될 경우 바로 옆으로 그냥 이렇게 찔러서 나가면 이 위로 실이 보일 겁니다. 그죠? 자, 요 정도로 바늘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선은 이 뒤에 실 쪽을 자, 먼저 나가야 되는 쪽으로 바늘을 통과시켜 줍니다. 이 실 뒤로 이 바느질 실을 먼저 빼주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나가야 되는 위치 쪽으로 바늘을 쑥 빼서 앞으로 나갑니다.
자, 이렇게 빼주시면 이 뒤에서는 실이 지나간 자국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자, 옆으로 갈 때도 먼저 이 뜨개실 밑으로 바늘을 이동시켜 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앞으로 나가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조금 번거롭지만 예쁘게 작품을 뜨고 이 바느질 땀 때문에 흠집이 생기면 안 되니까요. 자, 지금 설명드린 포인트 참고하셔서 가죽 핸들 달아주세요. 자, 앞에서 볼 때는 이런 식으로 바느질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하고 나서 보니까 이 가죽 핸들하고 똑같은 블랙으로 하는 것보다 가방하고 똑같진 않지만 이렇게 비슷한 색으로 하는 게 더 예쁜 것 같네요. 자, 이 가죽 라벨은 이 구멍에 가죽끈 통과시켜서 자, 이렇게 질끈 매듭 해주시면 됩니다. 이 매듭 풀리지 않도록 최대한 단단하게 이렇게 묶어주세요. 바니바니 토드백 예쁘게 완성해 보세요. 할로니팅이었습니다.